안녕하십니까. AWS 클라우드 위크의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데이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서보현입니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데이의 첫 번째 세션 이번 세션에서는 국내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트렌드와 각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최신의 기술과 AWS를 활용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대응들이 글로벌한 트렌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의 사전적 의미는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매체로는 신문, 잡지,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으며 현재 같은 정보화 사회인 지금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뉴 미디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미디어는 정보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면, 현재의 미디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호 통신을 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 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매체를 넘어서 그 자체로도 하나의 생산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빠른 GTM 전략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그리고 2020년도까지 3G, 5G까지 거쳐오면서 비디오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 방법이 모든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더욱더 가속화시킨 것은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환경.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오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오래전 기억이 되어버린 요즘 정말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재택근무, 비대면, 언택트,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많은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뉴노멀이라는 단어도 생각나고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에게 좀 익숙했던 하나의 단어가 최근 다른 의미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오래된 단어입니다. 1990년대 후반 모뎀 통신을 넘어 광케이블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단어에 대단히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컴퓨터 통신과 전자통신 개념을 넘어서 너무나 방대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을 뿐 물론이고, IT 기업, 미디어 기업뿐만 아니고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D2C 전략입니다. 다이렉트 투 컨슈머 전략은 유통상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바로 자사몰로 유입시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이커머스 형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제조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 단계를 제거하고 온라인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제조되어진 또는 제작되어진 무언가를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D2C는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많은 업계에서 각광받아왔으며 중요한 글로벌 트렌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라면 충성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튼튼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을 그 자사의 플랫폼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중간 관점을 생략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D2C 전략으로 분석되는 사례는 바로 나이키의 D2C 전략입니다. 나이키는 2016년, 17년에 전반적인 성장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해당 기간의 주가는 23% 하락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꺼내든 것이 바로 D2C 전략입니다. 2007년 나이키는 위기 극복 전략으로 D2C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자사몰이나 전용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물건을 판매하는 등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아마존닷컴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직영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앱을 통해서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직원에게 스타일을 받거나 또는 직접 운동화를 신고 온라인 앱을 이용하는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의 결과로 2017년 $50였던 주가는 올해 초 $100대에 진입하였으며
9월 22일 발표한 2021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에서도 D2C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분기 나이키의 매출은 작년보다 1% 감소한 10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 4분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이 폐쇄되고 미국 스포츠 행사가 취소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38% 감소한 것에 비하면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채널 매출이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이전 분기에 기록한 증가율 75%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D2C 매출은 전체 나이키 매출의 15%로 약 25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D2C 매출은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면서 약 124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1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바로 초대형 미디어사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9월 29일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디즈니 테마파크 사업부 회장은 테마파크 부문 등에서 인력 감축을 시작한다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총 2만 8천여 명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인력 약 20만 명 중 14%가 정리해고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실제로 디즈니의 사업보고 자료를 보면 디즈니 테마파크 부분의 매출은 2020년 3분기 지난 실적 대비 85% 감소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디즈니 테마파크 매출은 전체 매출 중 약 27%를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디즈니는 2020년 3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4% 성장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끈 것은 바로 D2C와 인터내셔널의 폭발적인 성장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미디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성장하며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였으며 D2C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성장하여 전체 매출의 24%를 차지했습니다. D2C 부분의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의 성장률은 175%였으며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하였습니다. 디즈니사는 2019년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워너브라더스를 제치고 미국 1위 미디어사로 부상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자사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디즈니의 D2C 전략의 핵심인 디즈니 플러스를 2019년 11월 런칭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3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이어 유료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서비스 개시 8개월 만에 당초 제시했던 2024년 가입자 목표치에 도달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으로 디즈니사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좀 더 거시적으로 알아봤을 때 IT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들은 분명히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일어나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례를 본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다 급진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포털 사이트나 경제지에서 미디어 관련된 눈에 띄는 몇 가지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의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은 바로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기사는 생존을 위해서 전통시장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부안 전통시장, 고창 전통시장. 이러한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열린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방송 시장 40분 만에 약 330만 원어치가 완판됐으며 강원 전통시장인 태백 황지 자유시장이 라이브 커머스로 한우 특가 판매를 진행 100여 분 만에 40세트를 완판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최신 IT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시대에 대응하고 사업 모델의 변화를 가져가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이고 2023년까지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포털 업체가 보유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빠르게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도 하고 자체 플랫폼을 보유함으로써 자사의 D2C 전략에 맞는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된 방향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미디어와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최근 어려운 코로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통산업 또는 제조산업에서의 이러한 D2C 전략보다 눈에 띄는 급격한 변화가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얼마 전 종료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대표적인 D2C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개국에 75만 명의 충성 고객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은 한 번의 이벤트로 약 257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109개국에 7만 5천여 명의 고객으로부터 한 번의 프로모션을 통해서 약 25억 원의 매출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것도 코로나가 한창인 올해 7월과 4월에 말이죠.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최대 수용 인원수는 6만 6천여 명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낸 기업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업들은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두 회사 모두 온라인 콘서트라는 발빠른 대응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각각 BTS의 방방 라이브라는 이벤트와 슈퍼주니어의 슈퍼엠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유료화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성공 사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얼음을 걷고 있는 다른 콘서트, 공연, 그리고 이벤트, 영화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아주 좋은 사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뉴 노멀 시대에 미디어라는 매체 중심의 다양한 글로벌 변화 사례와 최근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몇 가지 사례들에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에 깊이 들어가서 AWS가 정의하고 있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워크로드별로 보여지는 국내외 트렌드와 AWS를 활용하여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대응해 나가는 고객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바라보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워크로드는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작 단계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편집과 특수효과, VFX와 같은 높은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앤 서플라이 체인과 자산 관리 단계로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 또는 미디어 자산 관리 시스템과 아카이빙 그리고 미디어 워크플로우 같은 영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디어 서플라이 체인과 자산 관리 단계는 다양한 AI 서비스와 다양한 머신러닝 서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확장을 위해서 전 단계로 데이터 분석 영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배포 단계는 방송 송출 또는 온라인 스트리밍이 해당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OTT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워크로드에 모두 다양한 형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AWS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과 미디어 서플라이 체인 단계에 미친 영향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영상을 소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그리고 빨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외출이 자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디어의 콘텐츠 소비 자체가 늘어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국내 OTT 사업자들의 가입자 수가 올해 증가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코로나19에 따른 스마트폰, PC, 방송 프로그램 이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및 PC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간이 스마트폰은 전년 동기 대비 23%, PC는 67%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월별 이용 시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145분, 3월 171분, 4월 181분으로 증가하므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소비의 증가에 맞물려서 각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업체들이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기 위해 자체 콘텐츠를 제작, 즉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미국에서 보다 더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미국의 미디어 회사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 금액은 14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의 유료 TV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7%의 응답자들이 오리지널 콘텐츠가 더 흥미롭다는 답변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소비자들은 다양한 OTT 서비스를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변화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기존보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소비하는 콘텐츠 수가 증가하였고 제작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고 양질의 콘텐츠들을 더 빠르게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제작 환경마저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을 AWS 또는 클라우드 또는 기술을 활용해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전통적인 제작과 미디어 자산 관리 워크플로우에 대한 변화는 몇 가지 해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폭스 텔레비전 스테이션의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리처드 프라이델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작업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원격 편집 워크플로우를 도입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폭스 텔레비전의 제작 및 배포 워크로드 플로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거고, 이번 기회에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온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ABC 소유 TV 방송국인 OTB 기술 부사장 TC 그레임은 이미 많은 부분 클라우드 워크플로우로 전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제작 및 디지털 컨텐츠 배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직원들이 이에 변화된 프로세스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였고 가속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급작스러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어떨까요? 국내에서는 최근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KBS의 미디어 팩토리 사례가 있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세션에서 KBS에서 직접 KBS의 클라우드 활용 방향성과 미디어 팩토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KBS의 디지털 컨텐츠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백엔드 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으며, 방송 신호를 디지타이징 해주는 인제스트 기능만을 제외하고 모든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AWS 서비스들로 구현하셨습니다. KBS가 미디어 팩토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목적은 바로 첫 번째, 시스템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두 번째, 미디어 코어 기술은 AWS가 제공하는 매니지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KBS에서는 보다 컨텐츠 관리와 유통 로직 구현에 집중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서비스의 즉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작자나 시장의 니즈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빠르게 AI 서비스 접목과 OTT 유통 채널에 대한 편집 및 전송 프로세스를 추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시대에 따른 클라우드 NLE 편집을 다양한 솔루션 및 AWS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와 배포 단계의 변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커팅, 코드 쉐이빙, 코드 네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내와는 조금 다른 상황인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코드 커팅은 말 그대로 케이블 TV 선을 끊는 사람들, 즉 더 이상 케이블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고, 코드 쉐이빙은 완전히 케이블 TV를 해지하진 않지만 비싼 하이티어의 사용을 줄이고 OTT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미국 케이블 TV 가격이 국내에 비해서 비싼 이유도 있고, 스마트폰과 급속도로 성장하는 OTT 서비스 발달이 이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통신선을 통해서 저렴하게 케이블 TV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대두된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OTT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국내에서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드 커팅과 코드 쉐이빙을 넘어서 OTT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코드 네버 현상까지도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OTT를 TV보다 많이 보는 비율이 각각 62.5%, 56.6%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X세대에서는 42.6%에 해당하였습니다. 코리안 클릭에서 2020년 3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모바일 인구 중 26.9%가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2020년 5월 각 OTT별 MAU의 변동 수치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OTT 시장은 2017년 97빌리언 US 달러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CAGR 16.7%로 약 332빌리언 US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약 6,500만 개의 미국 가정이 OTT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며 반면 유료 TV 가입자는 약 6,600만 명까지 감소하여서 패턴의 역전 모델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응 방안으로 각 기업들이 자체 D2C 플랫폼 OTT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약 73.1%, 2.4억여 명이 디지털 비디오 시청자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OTT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프라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서비스의 안정성입니다.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품질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지속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안정적인 인프라 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영상 서비스의 특성상 정확한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최고치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IT 자원을 배정하여야 하지만 해당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비용의 낭비 또는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향 인프라 구성입니다. 이러한 구성의 좋은 국내 사례는 바로 왓챠입니다. 왓챠는 넷플릭스와 함께 대표적인 구독형 VOD 서비스 제공자이며 자체적인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왓챠는 약 7만 4천여 편의 다양한 롱테일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OTT 서비스와는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으며 해외 드라마 및 영화, 독점 서비스인 왓챠 익스클루시브를 통해서 오리지널 콘텐츠 수급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왓챠는 이러한 경험과 AWS의 글로벌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2020년 9월 일본 서비스를 런칭하였고 왓챠의 모든 콘텐츠는 아마존 S3에 저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연한 확장과 비용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해 아마존 크라우드프론트 및 다양한 코어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문제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AWS의 다양한 AI, ML 서비스를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동영상 광고 시장의 성장입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광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온라인 광고 시장은 전체 광고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으며 2019년 약 48%, 그리고 2020년 약 52%의 점유율로 전체 광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변화도 눈에 띄는 점인데 2019년에는 전체 온라인 광고 중 약 67%가 모바일을 대상으로 집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약 70%가 모바일 광고에 할당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OTT 시장 및 모바일 동영상의 소비 시간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이 TV 광고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리서치에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광고비가 올 1분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를 뚫고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지상파 광고가 코로나19 영향으로 40%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방송협의회 발표와는 대조를 이루는데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 지상파 TV 광고비 실적인 1조 2,300억 원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영상 광고는 곧 TV 광고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광고 전략의 패러다임 자체가 디지털 앤 모바일로 취약되는 소비자의 변화와 함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광고 시장의 변화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비디오 광고 시장은 타 광고 분야에 비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미디어 광고 예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디지털 비디오 광고 시장은 2020년도까지 PC 비중이 높았지만 2021년부터 모바일 비디오 광고 시장이 PC 시장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다. 이 말은 2006년도에 클라이브 험비가 했던 말입니다. 실제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데이터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정제되어진다면 가치를 가진다는 말이었고 석유처럼 데이터도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의 활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AI 서비스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러한 분석되어진 데이터에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소비자 행태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은 보다 향상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J E&M에서는 메조 미디어와 함께 자사의 컨텐츠 파워를 정량화하고 비디오 광고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동영상 광고 분석 플랫폼을 AWS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CJ E&M에서 이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구현하기로 하고 AWS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초기 트래픽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매체별로 수집되는 각 로그 데이터의 수집 실패 시 재전송 로직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트너사와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및 각 서비스 팀에서 여러 가지 대안 및 방안을 고객과 함께 구성하였고 아마존 S3, AWS 글루, 그리고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분석 플랫폼을 구축, 그리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트렌드로 세션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비디오의 활용, 모바일 사용의 확대, 비디오 전송 기술의 발전, 그리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일반화가 바로 라이브 비디오 플랫폼이라는 마지막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가속화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국내 이커머스 산업과 유통산업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 있어 하고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물론 교육 산업에서도 대코로나 시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연계하여 사용하여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글래스 투 글래스 레이턴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WS는 최근 아마존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글래스 투 글래스 레이턴시를 4초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일 세 번째 세션인 신규 미디어 서비스 소개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존의 AWS 엘리멘탈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해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는 라이브 라떼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라이브 라떼는 라이브 커머스뿐만이 아니라 CJ E&M의 신비 아파트 뮤지컬 온라인 공연을 성공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에 대한 제공 성능을 증명한 플랫폼입니다. 라이브 라떼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AWS 엘리멘탈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으며 AWS의 코어 서비스를 활용하여 채팅 및 기타 기능들을 구현하고 글로벌향으로 구축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마존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드온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SaaS 형태로 제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T 자회사인 BNX는 자사의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AWS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AWS 엘리멘탈 미디어 서비스 및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버 같은 AI 서비스를 접목시켜 보다 글로벌 지향적인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여야 하는 미디어 오픈 이벤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AWS 서비스를 활용해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WS가 이러한 기업들에게 제공드릴 수 있는 가치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IT 인프라 환경이 아닌 기업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리며
IT 환경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석 및 AI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빠르게 글로벌형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담당하는 미디어 고객사의 한 분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AWS를 활용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자 이유는 기업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시험할 수 있게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AWS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기업이 되돌릴 수 있는 투웨이 도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한 번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의사결정이 길어지거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포인트가 아닐까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AWS 미디어 솔루션스 웹페이지를 접해본 적이 없다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AWS에 이미 만들어 놓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체험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최근 출시한 AWS 엘리멘탈 링크를 활용한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니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또는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AWS 엘리멘탈 링크에 관련된 세부 정보는 세 번째 세션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